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HMM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. 이 HMM 인수전이 하림에서 HMM에 대해서 6조 4천억을 써내면서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하면서 이 딜은 이제 끝났구나. 그래서 이제 하림이 HMM을 인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일단 이 HMM은 우리나라 1위의 국적 해운사입니다.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재작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흑자를 냈었고, 작년처럼 이 업황이 불확실해질 때도 그래도 꾸준히 수익을 내는 그런 우리나라 1위의 해운사였죠. 그만큼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위상이 굉장히 큽니다. 작년에 3분기까지 이 회사가 재작년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순이익도 급감을 했다 할지라도 이 HMM이 갖고 있는 위상이 워낙 대단한 회사고, 이게 이 해운업종에 대한 이 가격 변동이랄까요, 해운 운송비에 대한 변동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다 감안한다 할지라도 지금 구조조정을 끝내고 수익성을 강화시킨 클린 컴퍼니로 탄생한 HMM이 바로 적자로 돌아설 리는 없는 거죠. 그리고 거의 이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위상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어느 회사가 인수했던 HMM을 인수하면 우리나라 해운 업황 1위의 업체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, 또 이 회사 현금성 자산만 13조 원을 HMM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망하거나 그럴 일이 없는 회사이기도 하죠. 그렇기 때문에 하림이 이 HMM을 인수했을 때 시장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워낙 이 다윗이 골리앗을 먹은 꼴이 돼버렸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죠. 실제로 이 회사 HMM은 이 옛날 현대해상 현대상선이죠. 현대상선을 이 워크아웃하고 말 그대로 좀 클린 컴퍼니 만들기 위해서 산업은행하고 해운공사하고 해서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습니다. 거기가 여기 나온 것처럼 6조 8천억이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는 더 많죠. 그래서 일부 이 연구체로 투자했던 분야 중에 일부는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이번에 HMM 지분을 이제 주식으로 전환해서 이거를 30몇 프로를 이제 팔겠다고, 이제 저쪽 하림에다가 매각하겠다고 나선 거죠. 그게 이제 HMM 같은 경우는 이 자산 규모가 이제 25조 원이나 됩니다. 하림은 그룹 전체를 다 따져서 17조 원 정도 되는 거고요. 거기다가 현금성 자산은 HMM이 14조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하림은 1조 6천억밖에 되지 않죠. 그래서 6조 4천억이나 되는 인수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. 그래서 JKL 파트너스라는 데 사모펀드랑 또 손을 잡고 또 유상증자도 계열사를 유상증자도 하고 해서 이 인수자금 6조 4천억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겁니다. 하지만 이 하림이 지금 벌려놓은 이 사업들이 많아요.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페노션이 현금 보유하고 있는 4,600억에다가 플러스 알파 자산을 팔겠다는 거죠. 네, 페노션 유상증자 자금액 약 3조 원. 그래서 3조 4천억에다가 하림그룹이 내주에서 내부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돈 해서 3조 7천억. 그다음에 JKL 파트너스가 7,500억. 그다음에 인수금융을 따로 또 2조 원 정도를 일으켜서 FI를 또 끌어들여서 6조 4,200억을 만들겠다는 건데, 인수자금을. 이게 왜 이렇게 무리해서 이 인수를 추진하려고 하냐 하면,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HMM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14조 원이나 됩니다. 인수만 하기만 하면 6조 원을 들여서 14조 원짜리 회사를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그리고 자체 사업에서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14조 원이나 돈을 갖고 있을 필요도 없고, 즉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그래서 6조 4천억만 마련해 오면 이 회사 내부에 있는 14조 원을 배당 형태로 가져가면 자기가 이 부채를 다 금세 다 갚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. 실제로 이 최대주 산은하고 이제 해양공사하고 거기서 매각하는 게 전체 지분의 57.9%입니다. 그래서 지금 첫 해년도에서 이 하림 쪽에서 배당으로 받아갈 수 있는 게 전체 지분의 57%만큼을 배당으로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배당의 한 6할 정도를 가져가는 거죠. 그렇게 되면
처음 인수했을 때 진 부채 같은 경우는 이 배당 형태로 해서 어느 정도 받아갈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이 산업은행하고 해운공사가 갖고 있는 나머지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주주인 하림은 38.9%로 줄어들고 산업은행과 한국해양공사, 해양진흥공사가 32.8%로 2대주주로 올라서게 되는 거죠. 이렇게 되면 배당금을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게 경영권을 넘긴 다음에 산업은행 쪽도 바로 이거를 이제 전환을 해서 시장에서 팔고 싶어 하죠. 왜냐면 또 배당도 받고 싶어 하고. 왜냐면 이 고배당을 줄 게 확실해 보이는데 산업은행이나 해양공사가 영구채로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배당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그 주식으로 전환해서 배당을 받아가는 게 훨씬 더 이익이고, 그렇게 되면 이 하림은 거의 뭐 무자본 M&A를 하려다가 자칫하다가는 그 배당들을 별로 못 챙겨 먹고 이 배당 몫을 산업은행과 해양공사에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지금 끌어온 부채에 대해서 자칫하다가는 승자의 저주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당연히 HMM 노조 쪽은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. 하림이 갖고 올 수 있는 돈들이 부채를 갖고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 HMM 내부에 있는 14조 원대의 이 현금성 자산을 이용해서 그 부채를 갚고, 그러니까 무자본 M&A로 인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해서 HMM 노조는 이 하림이 인수하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.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HMM 돈으로 HMM을 인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. 근데 이도 이럴 것이 하림과 동원이 경쟁을 할 때 하림이 이 영구채에 대해서 조기에 전환하지 말고 한 3년 정도 유예를 둬서 자기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가져간 다음에 그 전환을 하고, 그 또 전환한 그 주식에 대해서 영구채에 자기들이 그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, 즉 먼저 살 수 있게 그 조건 옵션을 달아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, 산업은행에. 하지만 그때 동원 같은 경우 그런 조건 없이 그 6조 한 2천억 정도에 사겠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산업은행이나 이 해운공사가 볼 때는 이 동원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제안이었죠. 물론 가격은 6조 4천억 써놨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그 영구채에 대한 주식 전환을 3년 유예한다든가 아니면 콜옵션을 달라든가 이런 조건을 달면 동원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때 하림이 그 옵션을 철회했습니다. 그래서 가격을 더 높이 써낸 하림이 선정이 된 거고, 하지만 이제 최종 인수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하림이 그 조건을 또 들고 나왔어요. 그러면 이젠 동원 쪽에서는 소송을 걸겠다고 그 엄포를 놓고 있고, 그러니까 이제 산업은행도 그렇고 이 해운공사도 이제 이거를 그냥 사이닝했다가는 자기가 이 배임죄로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, 동원으로부터. 그래서 지금 산업은행하고 그 해운공사하고 또 HMM이 이 본계약을 2주 정도 연기를 했어요. 시장의 눈치를 좀 보겠다 이거죠.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면 이 딜 깨진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, 독일 하이팍로이드가 만든 그 하이팍로이드라는 그 해운사, 세계 3인가 2인가 하는 해운사인데요. 이 해운사와 HMM이 같이 만든 이 얼라이언스라는 해운 동맹이 이 독일 하이팍로이드가 HMM 인수에 의향을 나타냈다가 이 국내 기업에 넘길 거라고 해서 이게 딜이 깨진 다음부터 독일 하이팍로이드가 이 얼라이언스 동맹을 깨버렸습니다. 그래서 다른 독일 업체가 이제 중국 업체인가 손을 잡고 다른 해운 동맹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이 얼라이언스 해운 동맹이 깨졌습니다. 3월달 이후부터 이제 깨지게 되는데, 그렇게 되면 이 HMM 같은 경우는 해운 동맹 없이 해운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손님을 많이 놓치게 되죠. 그것 때문에 이 HMM의 실적이 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이 하림이 또 이제 망설이게 되는 거죠. 지금 하림그룹은 HMM 인수에만 6조 4천억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서울 양재동 물류단지 개발에만 6조 8천억이 들어가요. 그래서 이 HMM을 인수해야만 HMM 내부에 있는 14조 원의 현금을 이용해서 이러한 사업도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 14조 원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 하림은 HMM 인수하는데 돈만 많이 들이고 말 그대로
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공포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 딜이 깨질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HMM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우선협상 선정이 되고 본계약을 치르는데 본계약이 2주 정도 연기되었다는 말이 나오면서 오히려 HMM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. 그리고 이 하림지주 같은 경우는 페노션이 이제 그 인수자로 나선 대표 기업인데 페노션도 그렇고 하림지주는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확실하게 지금 이제 이 하림이 HMM 인수에 있어서 그 제대로 된 인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시장의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. 그리고 기존의 그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됐을 때 그 조건들을 보면 거의 뭐 이건 무자본 M&A나 마찬가지인 거죠. 왜냐하면 HMM 내부에 그 현금성 자산 14조 원이 어떤 식으로든 인수비용이나 다른 하림의 사업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무자본 M&A나 다를 바 없는 거죠. 물론 하림그룹 내부에서는 이 HMM 내부 돈을 건들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배당으로 받아가고 어떤 식으로 받아가면서 자기들이 진 부채를 그 돈으로 갚아버리면 그게 뭐 내부에 손을 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말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. 그래서 오히려 시장은 이 하림이 그 산업은행과의 이 본계약을 2주 정도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, 이런 나오는 얘기들을 그 시장 참여자들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. 특히 M&A 같이 이렇게 그 빅바디, 큰 대기업의 그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은 그 회사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주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.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판단하셔야죠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